안녕하십니까. HR리스트 김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HR리스트 김희입니다. 2025년도 첫 영상이 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요,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일을 초다 보니까 좀 직장인들은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. 뭐 회사 내에 뭐 작년 연말에 또는 연초에 이제 구조조정이 있거나 또는 뭐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어서 뭐 부서 이동이라든지 사업장 이동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어,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참고될 만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. 일단 그 남아있는 직장인들 또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제 퇴직자들 또는 뭐 지금 1월 말일자까지 근무한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퇴직을 안 한 상태에 있으신 분도 있는데 퇴직 관련해 가지고 뭐 데이터 통계 자료 있어 가지고 그거 하나 좀 살펴볼게요. 지금 이 보신 자료는 벼룩시장에서 40대 이상 직장인들한테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출처는요 PNP 뉴스라는 건데 이거 뭐 다른 그 메이저 언론사에도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타이틀로는 음, 직장인들 한 80%, 중장년 직장인들 이제 80% 정도는 51세 퇴직을 하고 퇴직 후에는 재취업하는 비율이 한 51.8% 정도 된다. 이렇게 헤드 타이틀을 이제 뽑았는데요. 어,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년 퇴직 이전에 퇴직을 많이 한다. 근데 그 나이가 51세라는 겁니다. 물론 대상에 따라서는 이제 설문조사 따라서는 이제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정년 퇴직 이전에 퇴직을 많이 한다. 근데 퇴직을 하더라도 재취업을 희망을 한다.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생계 유지라는 측면이 있고요. 그리고 그러면 퇴직할 때도 사실 비자발적인 퇴직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. 62% 정도 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재취업 희망 시 희망하는 그 월 평균 소득을 290만 원 정도 희망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통계자를 보면은요. 그러니까 벼룩시장에서 40대 이상 1134명 대상으로 조사했던 겁니다. 중장년층 10명 중에 8명은 주된 메인 직장, 핵심 되는 그 자기 커리어상이 가장 큰 그런 그 직장에서 퇴사한 경험이 한 80% 된다는 겁니다.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. 주된 직장의 퇴직 경험 있다. 80%. 그 퇴직 사유 보면은 제일 그 높게 나타나는 거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죠. 근데 부득이하게 회사가 뭐 문을 닫게 됐어요. 그 다음이고,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년퇴직. 이 경우는 참 직장인으로서는 그 로망이죠. 한 12.6%는 정년퇴직 한답니다. 근데 이직이나 전직, 그러니까 주된 직장에 대한 퇴직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이라면은 주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드문데, 난 더 이상 이제 다니기 싫어. 그러니까 정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. 그죠? 난 더 이상 다니기 싫어. 그래서 이제 그 그만둔 경우 한 5% 있다는 겁니다. 또 볼까요? 여기 보시면 10명 중에 8명이 주된 그 직장에 퇴직 경험이 있는데 나이는 이제 그 51세. 그럼 주된 직장의 근속 기간을 물어봤더니 13년 8개월, 약 14년은 돼요. 또 보겠습니다. 주된 직장을 떠나고 난 뒤에 51세가 평균 나이였습니다. 51%는 재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. 30.8%, 약 31%는 현재도 구직 중이라고 응답을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17.5%, 약 18%는 경제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
재취업을 이제 그 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생계 유지 한 67%, 그 다음에 노후 준비 부족해서, 그 다음에 가족 부양, 그 다음에 은퇴하기에 이른 나이, 그 다음에 자아 실현. 그래서 생계 유지인데 뭐 노후 준비, 그 다음에 뭐 물론 노후 준비 부족이라는 부분이 생계는 유지가 돼. 근데 뭐 편하게 노후를 보내기엔 좀 돈이 부족해, 이런 측면. 가족 부양, 생계는 현재 유지되는데 애들이 더 커야 돼. 그리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계속 공부도 시켜야 돼. 그러려면 돈이 좀 부족해.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. 이 데이터 부분이 이제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. 주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재취업을 했어요. 그럴 경우 급여를 보면은 주된 직장을 다녔을 때는 약 339만 원 정도였지만 재취업 이후에는 269만 원으로 한 20%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. 여성이라면은 25%, 남성은 20.8%가 줄었다고 나옵니다. 연령대로는 40대인 경우 재취업을 했는데 한 21%가 줄은 거고요. 50대는 24%, 그 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30%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, 퇴직 나이가 많을수록 재취업을 할 경우 월 평균 급여가 감소된다는 것으로 나타난 거고요. 재취업 중장년 40대 이상 그 10명 중에 6명은 시간제나 기간제, 용역 등으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주된 직장이었을 때는 정규직으로 좀 있었는데 회사 그만두고 나서는 즉 고용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. 연봉도 평균적으로 20 몇 프로가 줄은 거고요. 그래서 76%는 정규직이었는데 재취업 이후에는 37%훅 떨어졌다. 절반 정도 떨어진 겁니다. 특히 여성 비율이 더 비정규 비율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여성이 경력 단절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 받는 그 불이익은 훨씬 더 남성보다 큰 거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연봉에 대한 부분인데요. 주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구직 중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평균 4.4개월 정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면은 한 4.4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, 역설적으로. 그 다음에 재취업 희망하는 월급이 얼마냐.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받았던 건 339만 원인데 재취업을 희망을 하고자 할 때 희망하는 급여는 290만 원으로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. 그래서 40대 이상 응답자에게 물어본 겁니다. 재취업을 희망한다면,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평균적으로 339만 원 받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연으로 치면은 한 4천 되는 거겠죠? 그죠? 그런데 그만뒀어. 다시 재취업할 경우라면 희망하는 급여가 290만 원, 약 3,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. 월 300. 그럼 3,600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4천만 원이 3,600 정도로 준다. 그러면 왜 경제활동을 그럼 그만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? 40대 이상한테 물어본 겁니다. 그러니까 취업을 원한다는 거고요. 그러니까 더 일하고 싶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. 그다음 하나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.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더 일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22.8%, 그 다음에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한 18%,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 15%, 건강이 안 좋아서 14%. 그러니까 지금 응답자가 40대 이상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2025년도 1월 지금 오늘이 1월 3일인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견뎌서 비교해 보세요. 40대 이상이신 분이라면 지금 두 가지입니다. 현재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. 근데 이게 나한테 메인 직장이야, 지금까지. 그런데 다니고 있어. 이건 복 받은 거죠.
그분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339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40대 이상의 나는 지금 메인 회사를 그만두고 있어. 그래서 재취업이 됐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이 경우 희망하는 연봉이 이 통계자료 보면은 한 29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이제 돈을 번다면은 뭐 자영업이 되든 일은 사업자가 되든 프리랜서가 되든 뭐 법인을 만들든 그 이상은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뭐 연초에 뭐 우울한 이야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현실을 지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. 그럼 현재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. 그 연봉이 339만 원 이상이야. 그러면 전년과 대비했을 때 지금의 연봉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는 있지만 절대 금액으로 339만 원 이상이 된다면 나쁜 건 아니다. 그리고 부득이 회사를 지금 그만두게 됐어요. 재취업을 앞두거나 또는 뭐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돼.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되지? 평균적으로 290만 원 정도는 희망한다는 얘기예요. 월 300.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40대 이상인 경우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될 거고,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좀 깨우뚱하실 수 있어요. 지금 보시는 그 금액이나 필요한 생활비, 이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. 40대라 그러면 결혼을 했을 거고, 했다면 또 아이가 있을 거고, 이런 상황인 거고요.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런 기준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, 그런 측면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마련한 거예요. 그래서 300만 원 버는 것도 내가 다녔던 메인 회사를 그만둔 이상 월 300을 버는 것도 사실은 가볍진 않은 거다. 적정 수준이 있다는 거죠. 많지는 않아요. 그렇다고 작은 금액은 아니다.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경제활동 또는 재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그래도 한번 응신해보는 게 어떠냐, 도전은. 근데 그 조건이 안 되면은, 특히 회사를 재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290만 원 이상을 벌 수가 없다면 사업을 해서, 그러면 물론 재취업이 이제 보면 지금 소개한 것처럼 대부분 비정규직이에요. 기간의 보장은 안 되죠. 그래서 이게 계약직 한다면 2년 정도가 되겠지요. 그래서 일하는 직장은 달라질지언정 내가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290만 원 선의 일자리를 찾는다면, 그래도 물론 정규직은 아니에요.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월 29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면,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나쁜 편은 아니다. 그럼 재취업을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어. 근데 돈을 벌어야 돼. 근데 뭔가 하려고 해. 그럴 경우라면 월 29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아이템, 그런 준비를 갖추고 시작을 하자. 그래서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, 제가 알기로는 6개월 기간 동안 받는 걸 알고 있어요. 전에는 이제 3개월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금액은 3개월일 때는 월급에 그래도 한 50%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다면 6개월이라면 그보다 좀 적겠지만, 어쨌거나 심리적으로 조금 그래도 뭔가 위안이 되는 시기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에요. 그 기간 중에 재취업이든 아니면은 내가 독립을 하든, 근데 타겟은 290만 원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, 물론 자녀가 딸려 있는 입장이라면 그 이상을 벌어야죠. 그럼 마다할 필요 없죠. 근데 사업을 할 경우라면 290만 원 이상을 벌 수가 없다면 재취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다행히도 연봉을 다시 이제 1년 더 다니게 됐으면, 과연 나는 퇴직 이후에 또는 이곳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내가 영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
나의 커리어상에 어떤 직업을 전문성을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그런 쪽에 노력을 하시라. 그리고 이제 퇴직을 바로 앞두거나 퇴직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자신이 축적한 직업, 그 직업을 토대로 비정규직, 기간, 안정성은 좀 약하지만 그런 쪽에서 일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단 문제는 이제 얼마 동안 얼마를 벌 수 있느냐, 이 조건식이 유리하진 않을 거다. 특히 직업을 완전히 터닝을 해서 바꾸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내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요구하는 금액은 그만큼 줄여줄 수밖에 없다. 그래야 뽑히니까.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내가 직업으로 삼았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나의 비즈니스, 나만의 사업, 돈 버는 그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290 정도는 타겟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. 물론 초반에는 쉽게 매출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앞서 동영상에서 제가 그 시리즈로 다시 소개를 했습니다. 잠깐 볼까요? 제 유튜브 가시면 이미 퇴직 준비 관련해 가지고 여러 영상을 올려놨어요.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영상물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그 유튜브에 또는 제 블로그에 요 관련된 직업인으로 검색하시거나 퇴직으로 검색을 하시면 자료들이 많이 뜹니다. 볼까요? 여기도 이건 다른 영상들이네. 제 블로그 내에서도 이제 그 보시면 여기서 직업인 그럼 영상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 좀 도움 되실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하신 분이라면 퇴직으로 이렇게 검색을 치시면 영상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연초 시점에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. 그리고 제 뭐 네이버 블로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직업인 그렇게 글이 많이 떠요. 그리고 이 글하고 아까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물하고 사실 매칭되는 거거든요. 영상의 내용의 원본은 다 여기 블로그에 있는 겁니다. 퇴직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많이 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. 그 단행본도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요 상단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제 경험을 저는 이제 직장은 2010년 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일을 해왔거든요. 제가 직무했던 경험을 그 토대로 해서 1인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16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 경험을 책으로 좀 만든 겁니다. 그래서 뭐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연초에 직장인으로 남아 있거나 또는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을 하신 분이라면 한번 연초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라. 근데 그 시작점은 자신들이 축적해 놓은 자신의 어떤 직업, 주로 이제 그 회사 내에서 겪은 경험들이 되겠죠. 어떤 전문적인 직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재취업을 할 때도 정규직이거나 또는 뭐 비정규직 또는 그걸 갖고서 어떤 독립적인 경영 활동할 수 있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또는 뭐 크게 하려면은 뭐 법인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.
그럴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 될 만한 것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서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검색을 하시면은, 포털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은 통계치 자료들이 막 업데이트 돼요. 뭐 퇴직 후에는 얼마를 벌어야 돼, 뭐 이런 이야기, 그 객관적인 그 통계 자료들도 많습니다. 그런 걸 찾아보시고요. 연초에 뭐 어수선하겠지만, 마음이 그 평온하진 않겠지만,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가이드 될 수 있는,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자료들도 한번 찾아보시라. 그래서 제 영상이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